여러분, 혹시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항생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게는 감기부터 크게는 코로나19, 폐렴까지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항생제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항생제 남발이 초래한 무시무시한 결과, 즉 다제내성균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무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다제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항생제가 더욱 남발되면서 노약자와 면역, 취약계층 사이로 이다제내성균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며 시급한 치료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소리 없는 지옥, 다제내성균의 실태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병원균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다제내성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제내성균은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병원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항생제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약들이 이제는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정부는 현재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종 등 대표적인 다제내성균 6종을 법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제내성균 신고 건수는 매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 줄여서 CR이라고 불리는 균입니다. 이 CR의 신고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15,369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38,400건으로 무려 20.5배나 폭증했습니다. 감염자 수의 증가는 곧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죠. CR이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203명에서 2023년 663명으로 3.3배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다제내성균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지난 몇 년간 32%나 증가했으며 이와 비례하여 항생제 내성균 6종의 혈액분리 건수 또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균 발생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제내성균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특례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다제내성균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곳인데 30여 개의 병상이 경기도 전역에서 온 환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에도 인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다제내성균 치료를 위한 전원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는 격리병동과 전담 의료진, 그리고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규모가 작은 요양시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 병원들조차도 격리병동과 별도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탓에 다제내성균 치료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치료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요양병원의 사례를 통해 다제내성균 치료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병실을 오갈 때마다 일회용 비닐 장갑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병실을 벗어나면 즉시 이를 폐기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실마다 비치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 장비 역시 비닐로 겹겹이 쌓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죠. 한 간호사는 환자들이 홀로 거동하기 어려운 노약자인데다 각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병과 다제내성균 종류가 제각각이라 방역물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사용되는 치료 설비도 치료가 종료되면 곧바로 정밀 소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한 병실에는 환자 한 명만 수용하고 의료진이 오갈 때마다 많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어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을 막론하고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의 전원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대다수 보균 환자는 치료 적기를 놓치고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소 요양시설부터 시작해 중견급 병원조차도 다제내성균 전담 병실과 의료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외곽에 위치한 우리 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은 상당수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각급 의료기관이 다제내성균 진료 및 치료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특정 병원 쏠림 현상을 타개할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제내성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중요도가 높은 CRE와 VRSA를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 감시 체계를 통해 감염 환자 및 병원체 보유 환자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CRE와 VRSA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전수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VRE, MRSA 등 나머지 다제내성균들은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표본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유행 및 확산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언 네이션와이드 서베일런스 어브 ANTIMICROBIAL 리지스턴스 KONSAR, KARMS 그리고 코리언 글로벌 ANTIMICROBIAL 서베일런스 시스템 KOR-GLASS와 같은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를 통해 국내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의료기관의 환경과 인력 부족입니다. 다인실 위주의 입원 환경과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은 다제내성균 감염과 확산에 매우 취약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1인실과 간호-간병-통합병상을 확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병실 구조 개편과 간호, 인력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합니다. 다제내성균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환자 쏠림 현상과 치료 지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스튜어드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이란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를 올바른 용량으로 올바른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감염관리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손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불필요한 항생제 요구를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제내성균의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항생제는 극히 드물고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균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약 개발을 통해 다제내성균에 대항할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제내성균 문제는 비단 한 병원이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소리 없이 번지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료기관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2050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제내성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